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수처가 국민 앞에서 이 거짓으로 해명을 하다니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공수처에서 중앙지방법원에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기각 사유에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공수처가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은 빼고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 압수통신영장까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분명히 없다라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답변했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언론에 대고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한 적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법에 청구한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도 이제 형사사건이 시작되니까 그 기록에서 그것을 찾아낸 것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저한테 제출했던 공수처의 서류는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까? 저는 이것을 문제 삼을 것이고요. 변호인단은 기록에 일단 첨부된 것만 확인한 것이고요. 제가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진짜 문제되는 영장들은 빼고 보냈다는 의혹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공수처가 느닷없이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번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한 달 이상 기록을 들고 있다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권이 또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채 기록만 계속 들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경찰로 사건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 끌다가 지금은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또 해가지고 오늘 보도가 났는데 이 공수처장이 다음 저희 출석할 때 이 압수수색을 핑계로 뭐 수사 중이니 어쩌니 하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네, 반드시 공수처장에 대해서 반드시 구인영장을 저는 발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성 발언이죠. 오늘 보면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다 단독으로 의결하셔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도 국민 앞에 거짓으로 해명한 게 딱 나왔으니까 주의원님,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위원회의 의사진행 방법이 일문일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계시라고 다시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네. 네. 아니 제 시간을 이용해서 아니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문일답을 원하는 따로 아니면 시간 시간을 얘기고. 주시든지 예. 그러면. 하시- 따로 시간을 주시면은 저야 더 네. 좋죠. 말씀하세요. 네. 그 정도 하고요. 박한수 육참총장님, 네, 그 수사기관 어디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예, 국수본, 민간 검찰, 군 검찰 이렇게 수차례 받았습니다. 세 군데에서 조사 받았죠. 예, 예. 조사 받았는데 몇 번이나 조사를 받으셨어요? 2번에서 4번 각각 그렇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된 것 두 같습니다. 번, 세 번, 네 번이요? 네 총 번이- 9차례, 다섯 번. 10차례 조사 받은 거예요? 9차례, 10차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조사 받을 때 뭐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조사 받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탄핵 그 헌법재판소 재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증언하셨어요? 거기는 증인 시세가 안 됐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네. 증인은 신청됐는데 채택이 안 된 것이죠?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접견권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보가. 계엄 사령관으로 해서 있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수사 기록이 220건이고 그 기록이 방대한 게 7만 쪽이라고 하고 본인도 기소됐으니까 아마 기록의 방대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잘 모릅니다. 네. 기록 전체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한수 계엄 사령관은 사실은 이 계엄 자체의 전체 사령관이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헌재에서 탄핵 재판하는 거 보면 박한수 계엄 사령관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리고 세 개 수사기관에서 각각의 수사관들이 그 9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던 것을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탄핵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 무슨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반대 신문권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한수 총장님도 다른 그 직원 부하 직원이나 부하 장병이나 또 아니면 다른 분들과 진술이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예,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방금 개헌과장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증언들을 엇갈리거나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저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있는데 조금 말씀해 보십시오. 아, 네. 아까 쭉 다 말씀드렸고 계엄과장은 이제 03시 03분에 이렇게 해제를 건의했다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3자가 한번 이렇게 규정을 알려주듯이 이렇게 좀 인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인식했고 두 번째 이제 저에게 한 게 그걸 건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는 해제 권한이 없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는지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매뉴얼도 없으니까 좀 알려주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것을 들었을 때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구성은 안 됐지만 참모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꼭지가 중요한 꼭지이기 때문에 장관님 지시를 받자 결심을 받자 해서 바로 장관님 한층 위에 계셨기 때문에 빨리 결심받기 전에 막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교회는 지난번에 진술한 바와 같았고 6번에서 상황실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6번 상황실 6번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먼저 구성을 되어야 되는데 한 11시 여간 10시 57분에서 11시 여간에 6번은 올라오라고 좀 해라. 그리고 합참을 빨리 구성하자.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준비된 게 좀 늦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시 몇 분에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을 또 제2의 계엄 이렇게 또 맥락을 맞추니까 그 부분도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